반갑습니다. 이어서 43강 하겠습니다. 자, 43번째, 43번째 강의 끝나면 이제 44강부터는 삼각형의 성질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요까지 하고 이제 1차 함수 마무리할 건데요. 1차 함수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앞에 거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면 뭐 다른 문제들 다 푸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이어봅시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의도하고 낸 거긴 한데 요 식을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아주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시면요.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 y는 fx는 직선이에요. 직선.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직선 1차 함수니까 직선이라고 줬고요. 자, x-a분의 fx-fa. 이게 웬 말이지? 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를 떼서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자, 어떤 a라는 수예요. 지금 a는 수니까 숫자는 이 a라는 수가 있다 치면 여기 이 지점 있죠, 이 지점. 이 지점이 어디가 여러분? 이 지점이 fa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 값은 f-1이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 f-2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a, fa라는 점이 있고요. 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어딘가에 어떤 x라는 점이 있을 때 이때 이 위치하는 점,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이 fx가 됩니다. fx, 그죠? 자, 그럼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이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점은 a, fa. 이 지점은 x, fx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 x가 3이라면 3, f3, 5라면 5, f5, 7이라면 7, f7, 뭐 1이라면 1, f1인데 이걸 지금 1번화 시켜가지고 그냥 x가 나타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리고 보면 이게 좀 쉬워집니다. 해석이. x-a분의 fx-fa, fx는 y라고 하는데 x 빼기 뭐분의 y 빼기 뭐네? 기울기일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기울기 보세요. 여기 x 빼기 a, 오케이, x 빼기 a. x 증가량이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fx 빼기 fa네. y 증가량이네. 기울기네. 이런 거죠. 이 말 뜻이요. 이 1차 함수의 직선의 기울기가 2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울기가 2.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이 fx가 직선식 1차 함수가 아니라 뭐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게 1차 함수에 대해서 이게 기울기를 뜻하는 거구나. 그 기울기가 2, 즉 양수구나. 이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옳은 걸 모두 골라냈어요. 자, 첫 번째, y인 fx의 기울기는 2다. 맞는 말이죠. 다음 두 번째, y인 fx의 y좌편이 2다. y좌편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 y인 fx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 표현 잘 보세요. 보세요. 자, 지금 이 기울기가 2입니다. 기울기가 2면 우상향 그래프인데요. 우상향 그래프는 x가 증가하면 따라서 y도 따로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이 표현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게 맞고요. 그럼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라 치면요. 우하향 그래프니까 그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읒도 맞는 표현. y인 fx는 직선이다. 선생님이 직선이라 했기 때문에 직선을 준 겁니다. 알겠죠? 직선이다. 그래서 답은 O와 지읒과 니은이 돼서 조합해 보시면 존, 여기 있을까요? 존 또는 노지 되겠네요. 노, 그죠? 노. 자, 직선이다. 요걸 쌤이 앞에 줬었는데 직선이다. 잠시만요. 여러분 그 직선이다 말고요. 우상향 그래프이다라고 할게요. 니은 보시면 니은에 여러분 교과서에는 저 책 바로 나와 있는 출판되는 교재에는 우상향 그래프에 대해 지금 쌤 직선이 넣어가지고요. y는 fx는 우상향 그래프이다. 우상향 그래프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상향 그래프인 것과 기울기가 양수인 것이 서로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고. 자, 쌤 이거 기록해놔야겠네. 잠깐만요. 우상향 그래프이다. 자, 됐고요. 자,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2번도 잘 보세요. 2번. 2번은 세점 0,7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B 4,3. 자, 여기 A 있고 B 있습니다. 자, P라는 점은 K, 0입니다. 이 0이라는 점이 즉 Y 좌표가 0이니까 오케이. 얘는 X 절편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K가 있겠고 여기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AP 플러스 BP의 길이가 가장 짧대요. 자, 그럼 보시면요. 지금 AP는요. 이 길이고요. BP는 이 길입니다. 그죠? 이 길이가 더한 것이 가장 짧고 싶대요. 자, 그럼 보세요. P가 만약에 여기 있다 치면요. 이렇게 두 개 더하게 되겠고요. 그죠? P가 만약 여기 있다 치면 이렇게 더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가장 작은 지점이 어디겠냐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 이제 요거 고등학교에서는 아주 쉬운 유형의 문제긴 한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뭐냐면요. 봅시다. 자,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최소가 되고 싶은데요. 지금 꺾여 있으니까 이것들이 합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요. 이 두 점 중에 하나를 이 x축에 대칭을 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데칼코마니처럼 여기가 지금 4,3인데요. 이거를 이 x축에 대해 접었다 치면요. 그 접은 점은 어딜까요? 선생님들 B'이라 할게요. B'이 어디다 위치합니까? 여전히 이 x좌표 4는 변함이 없죠. 그죠? 그런데 이 3이라는 지점이 3만큼 더 밑으로 내려와서 빼기 3이 됩니다. 그죠? 요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유식하게 이게 보세요. 지금 x축 대칭이 되면 3이 빼기 3으로 바뀌니까 x축 대칭을 하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배우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요. 이걸 접었을 때 이 B'이라는 점이 4, 빼기 3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오케이. 이때는 이제 확정 지을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그리는 요 직선이죠. 요 직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AP 플러스 BP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만약에 K가 여기 있다 치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K가 여기 있다 치면 이거 더하기 이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뭐 당연히 음수일 때는 더 그렇겠죠. 지금 보시면 음수일 때는 선생님 지금 노란색 그리는 얘 더하기 얘는 지금 이 진하게 주황색 그리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길이의 합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요 한 점을 대칭시켰을 때 그 점이 되고요. 그럼 이 친구는 0,7이고요. 이 점은 지금 4, 빼기 3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 가장 짧을 때 K 값입니다. K 값. 그러면 이 K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때 K 값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기울기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4 빼기 0, 4분의 빼기 3 빼기 7이니까 빼기 10입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기울기가. 그러면 이 K, 0과 0,7 사이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체크해보시면요. K 빼기 0은 K고요. 0, 빼기 7은 마이너스 7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고치고요. 2, 7에 14가 5K네요. 그죠? 그럼 K는 뭡니까? K는 5분의 14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좌표가 5분의 14,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뭡니까? K 값은 5분의 14. 그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두 개 고르시면 리을과 러가 되겠네요. 리을과 러. 자, 요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어려운데 요 관점을 이해하고 뭐 고등학교 수학 보시면 조금 더 그때 이제 그 수학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P 더하기 BP가 거리가 짧을 때는 이 B를 대칭 이동시켜서 이 길이가 직선일 때 가장 짧아진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X축, Y축이 각각 수직인 것을 고르면 되어 있는데요. X축의 수직이란 말은 같은 말로 Y축과 뭐하다 여러분? Y축과 평행하다 할 수 있겠죠. 그죠? 다음 반대로 Y축의 수직이란 말은 X축에 평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것은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축의 수직이란 말은 Y축의 평행, Y축의 수직이란 말은 X축의 평행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수직이고 그죠? 이 말은 X가 K, 뭐 Y가 L 이런 직선들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거죠. 물론 이때 이 K와 L은 숫자고요. K가 양이든 음이든 0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X축 수직인 게 맞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답을 골라보시면 첫 번째 Y는 X분의 2는 안 되죠. 이건 뭐 반비례 그래프고요. 직선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Y는 X 역시 이거는 이렇게 생겨먹은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직선이 아닙니다. 직선 방정식이 아니고 우리가 찾고 있는 직선 방정식이 아니고 X는 마이너스 1에 해당되죠. 그죠? 해당되고 Y는 7도 해당됩니다. 그죠? Y는 7은 이 L이 7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X제곱 나와 있는데요. 이 X제곱 보시면 얘는 2차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2차 함수. 그죠? 2차 함수. 이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가면 배울 겁니다. 저희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합해 보시면 시읒과 유가 나와서 슈입니다. 슈고요.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자, 4번. 다음 중 같은 직선을 고르면 3x-y 플러스 4는 0입니다. 자, 이 친구를 우리는 앞전 시간에 35강인가요? 그때부터는 XY가 포함된 X와 Y와 관련된 1차 방정식이라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는 Y 눈으로 고쳐본다면 이것만 이항시키면 되니까 Y는 3x 플러스 4라는 1차 함수로 배운 바가 있죠. 그죠? 방금까지요.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3이고 Y좌표는 4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XY와 관련된 1차 방정식이랑 1차 함수는 서로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서로 식을 어떻게 이쁘게 포장하느냐의 차이지 이것도 같은 직선입니다. 직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같은 직선을 골라달라 했고요.
요거 중에 같은 거 고르시면 1과 2가 나옵니다. 그죠? 그 뒤에 두 번째 있는 y는 3x-4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이거는 서로 다른 직선이니까 뭐 해당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을 골라보시면 2입니다. 2.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보세요. 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3y 플러스 c는 0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제부터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이 연립 방정식이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해를 구할 때. 그죠? 첫 번째는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오직 한 개. 두 번째는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무수히 많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말인 즉슨 얘를 1차 함수로 고쳐본다면 y는 뭡니까? y는 2x 플러스 5고요. 그죠? 얘를 1차 함수로 고쳐본다면 3y는 ax 플러스 c니까 y는 3분의 ax 플러스 3분의 c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두 개의 직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두 직선을 그래프에 그려본다 치면요. 그게 또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요. 해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이렇게 크로스 되는 경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경우 이 지점에서 반드시 교점이 생기게 되고요. 이 교점이 연립 1차 방정식이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한 개 있을 때. 보시면 기울기가 다르죠. 그죠? 기울기가 다릅니다. 그 기울기가 이 2랑 3분의 A니까 그때는 이 2랑 3분의 A가 다르기만 하면 이 케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해가 없을 수 있어. 해가 없을 수 있어. 해가 없다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요. 나머지 한 개도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우리는 이걸 뭐 하다 배웁니까? 그렇죠. 이거를 평행하다고 배우죠. 기울기가. 그죠?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하게 돼서 해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거는 이 두 직선은 절대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그죠? 기찻길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찻길.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건 뭡니까? 보라색이랑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 그린 얘랑 일치하면 되겠죠. 일치. 그죠? 당연히 이 얘기는 우리 중1 때 배웠던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가 그냥 똑같습니다. 그죠?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죠?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 이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일치하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요. 평행하게 되면 해가 없는 경우요. 한 점에서 만나면 그 교점, 즉 한 개의 해만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겠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서는 요거분의 b로 이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 이거는 우리는 그때 ax 플러스 by는 c라고 그랬는데요. 물론 이항시키면 똑같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5,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c니까 c분의 5나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5나 b는 똑같습니다. 그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 문제에서 묻는 것이 이것의 해가 없거나 즉 평행하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조건 모두 골라라 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1차 함수니까 요걸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해가 없으려면 평행하면서 y좌표에 다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가 3분의 1이랑 같으면서 5는 3분의 c랑 달라야 돼요. 이게 평행하지만 평행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기울기는 같으면서 y좌표가 다르니까요. 그럼 풀어보시면 a는 6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뭐가 됩니까? c는 15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경우에 평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 골라보시면 a가 6이면서 c가 15가 아닌 거 골라보시면 거기 A 있네요. 그죠? C가 8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으려면 뭡니까? 이 두 직선이 완전 일치해야 되니까 기울기도 같으면서 y 제편까지 같아야 돼요. 그럼 그때는 이까지 넣어야 되니까 이 경우에서 C는 15까지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A가 6이면서 C가 15인 거.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일치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키읔이 나오네요. 키읔. 그죠? 그래서 키읔과 A를 조합해 보시면 K가 나옵니다. K. 이거 관점 잘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지금 언급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해가 반드시 하나만 나오고 싶다. 즉 x, y 이 한 쌍만 나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2랑 3분의 a 기울기가 다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가 6이 아니기만 하면 그때는 이 두 직선이 서로 교차하면서 만나기 때문에 해가 하나만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자, 여섯 번째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3y는 6입니다. 이놈의 해가 없을 때입니다. 해가 없을 때. 그죠? 해가 없을 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가 없을 때. 네, 해가 없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가 없으려면 1차 함수식으로 봤을 때도 기울기가 같으면서 y좌표는 달라야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y에서 지금 마이너스 3배가 됐죠. 그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마이너스 3배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이게 해가 없는 게 확정이 되겠느냐? 보세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3배 하면 이게 만약에 3이 된다 치면 두 직선이 일치하지만 3이 아니고 6이니까 이 두 직선은 평행하면서 해가 없다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일단 A 값.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이때 요 두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넓이를 구해달라 했어요. 그죠? 자, 이거 그려볼게요. X축, Y축. 자, 첫 번째 직선은요. Y전으로 고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Y전으로 고친다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네. 그죠? 이 친구는 얘를 이항시켜 볼까요? 그러면 3Y는 마이너스 3X에 6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보세요. 기울기는 같으면서 Y좌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직선이 평행하게 돼서 해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Y좌표는 마이너스 1. 그럼 두 번째는 Y좌표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하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된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그래야 X가 1 증가할 때 Y는 1 감소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될 테니까요. 그럼 이 좌표도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야 X가 2 증가할 때 Y가 2 감소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사각형 넓이 구해달라 했어요. 그죠? X축, Y축 둘러싸인.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그리는 얘, 요 사각형 넓이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바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사각형 성질 배울 텐데요. 사각형에서 이 직선 지금 두개 평행하죠. 왜냐면 기울기가 같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사다리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다리꼴 넓이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 높이를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접근해야 돼. 삼각형.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친구는 선생님이 지금 흰 색깔 그린 전체 큰 삼각형에서 지금 주황색 그린 거 작은 삼각형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체 삼각형은 뭐냐면요. 밑변 2, 높이 2, 나누기 2니까 얼마입니까? 넓이가 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색 전체는 넓이가 2고요. 주황색은 1 곱하기 1, 높이 1, 밑변 1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2에서 2분의 1을 빼주게 되면 답은 얼마 나옵니까? 2분의 3이 나오죠. 3. 그죠? 그래서 답은 A는 3이 나오고요.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넓이는 2분의 3이 돼서 T극과 U입니다. T극과 U. 그래서 T가 나옵니다. T.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봅시다. 마지막.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통의 넓이를 구하고 그 넓이를 2등분할 수 있는 Y는 AX에 대해서 A 값을 물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자, X축, 여기 Y축. Y좌표 6이니까 여기 6 찍고요. 자, X좌표 찾아보자. X좌편. X좌표는 Y가 0일 때 값이니까 여기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 0이니까 X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3이 되면 되겠죠. 그래야 빼기 6 더하기 6은 0이 되니까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3이 있겠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직선 여기 6이 있습니다. 6이 있고 이때 도형의 넓이 물었어요. X축, Y축이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러면 밑변이 3이고 높이가 6이니까 넓이가 9인 것은 바로 나왔어요. 그죠? 넓이가 9고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 직선이에요. 근데 그 직선이 Y는 AX라고 줬어요.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뭡니까 여러분? Y는 AX. 오케이. 정비례입니다. 1차 함수 기준은 정비례죠. 근데 정비례는 반드시 뭘 지납니까? 무슨 점? 그렇죠. 정비례는 반드시 원점을 지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그죠? A가 음수라 치면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건 절대 이 친구를 2등분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A는 반드시 양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림으로서 확정 지을 수 있고요. 그러면 대충 그려보면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죠? 이런 느낌을 그렸을 때 얘가 Y는 AX가 되면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있죠? 요 개념을 정말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설명할게 보세요. 넓이가 같아야 돼요. 요것도 넓이가. 넓이가 같으려면 자, 지금 선생님이 이 노란색과 평행한 직선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자, 이 주황색이 요 두 개 평행합니다. 평행하면요. 이 친구를 이렇게 봤을 때 살짝 돌려봤을 때 이걸 밑변으로 보면 이 두 관점에서 높이가 같으면 높이가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 삼각형이 높이가 같은 케이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넓이가 같은데 높이가 같대요. 그럼 반대로 하나 더 남은 거 뭐 있습니까? 이 밑변이 같으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다시요. 요거 두 개 넓이가 같으려면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으면 되니까 오케이. 이거 두 개 길이가 같아야 돼.
그럼 이 점은 무슨 점이에요, 여러분? 이 점은 요거 두 개의 중점입니다. 중점. 요거 이해되실까요? 중점. 그래서 오케이. 이게 요거 두 개의 중점을 구해주면 이 길이 같아지니까 그때 넓이가 같아지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보시면요. 얘는 0,6이고요. 얘는 3,0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의 중점을 구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과정일 수도 있지만 지금 한번 언급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중점이에요. 중점.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중점. 중점. 0,6과 3,0. 중점 어떻게 구해요? x 좌표에서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3입니다. 이걸 절반 나누고요. y 좌표끼리 더한 것도 절반 나눕니다. 그러면 이게 중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값이 2분의 3,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이 이 중점은 2분의 3,3을 지나낸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 내리시면요. 자, 결론 내려보시면 y는 x라는 직선이 x가 2분의 3일 때 y가 3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a 값이 2가 됩니다. 2. 그죠? 왜냐면 2에다가 2분의 3 곱하면 3이 되니까요. 그래서 y는 2x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a 값은 2가 됩니다. 2. 그래서 답을 내보시면 넓이는 9고요. a 값은 2가 되니까 2랑 9를 고르시면 p과 e가 됩니다. p과 e. p과 e. 자, 그래서 답은 풀었습니다. 답은 뭐냐? 존 K님이 부르신 패러슈트입니다. 패러슈트. 패러슈트가 낙하산이라는 뜻인데요. 그 예전에 무슨 어디 뭐 광고에서 많이 나왔던 노래여서 이거 한번 수록해봤습니다. 들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중점을 구하는 과정이 뭐 조금 상황을 중학교 과정을 좀 넘어간 것 같긴 한데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이게 만약에 3과 7이 있어요. 이 3과 7의 중점은 얼마입니까? 여기는 5입니다. 5.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3에다가 7을 더해서 뭘 나눕니까? 2를 나눕니다. 2. 그죠? 이게 중점입니다. 중점. 이 두 점 사이의 중점. 이 말은 3,0과 7,0 사이의 중점이 5,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x축에다가 y축에다 하면 0,6과 3,0의 x축의 중점의 좌표는 중점의 x축의 좌표는 2분의 3. 두 개 더했을 때 나누기 2인 거고요. y축의 중점의 좌표는 두 개 더했을 때 2로 나눈 거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 중점.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함수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이제부터 삼각형 성질할 텐데 많이 어려울 겁니다. 많이 어려울 건데 선생님 따라오면 여러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44강에서 뵙겠습니다. 이따 봅시다.